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국어과의 나름대로 비주얼 김상규입니다. 4월 1일 여러분하고 만나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자,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하고 현대소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앞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이 오시는 분들은요, 잠을 깨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로, 자, 작품의 제목이 지금 서술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자, 1강 옆에다가 조금 적어 놔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적어 놔 보실까요? 그래, 김동인,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감자. 그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김동인의 감자라는 작품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한테 이제 소설을, 즉 작품을 읽어 나가기 전에 중요한 거 하나만 조금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하게 되면, 자,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설 작품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첫 번째 문제 유형이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에 관한 문제겠죠. 그죠? 이건 아무래도 우리가 현대시 할 때 이야기했을 겁니다. 선택지 속에서 뭘 잡아달라? 그래, 키워드 되는 것을 잡아달라. 역시 똑같습니다. 현대소설에서도 선택지 속에서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나? 자, 그런데 두 번째 묻는 문제가 꼭 전형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뭐에 관해서 물을까요? 그래, 인물에 대해서 묻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소설에서 무엇을 잡아줄 수밖에 없겠다? 그래, 인물이라는 것을 잡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인물 안 나오는 소설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있는데요. 뭐라고요? 이소부화? 에이, 썩을 놈. 그 이소부화는 동물이 사람의 역할을 다 해주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인물 안 나오는 소설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인물의 행동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성격적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 반드시 잡아주셔야 돼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잡느냐 하게 되면은 소설 문제에서 반드시 나오는 것이 서사, 달리 말하면 스토리 내용이 반드시 문제에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일종의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건이라고 하면은 거창한 것만 생각해. 예를 들면 뭐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아니면은 배가 뭐 침몰하거나 이런 것들만 자꾸 사건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들도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죠. 여기 우리 부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죠? 근데 부원장 선생님한테 제가 하고 뽀뽀를 한번 했습니다. 사건 돼야 안 돼요? 사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건데? 바로 문자 넣을 거 아니야. 그죠? S하고는 저 트랙이 새끼. 그죠? 예.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뭐 등등등. 됐습니까? 예.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뽀뽀를 받은 우리 부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요? 나도 좋아했어. 이러면서 어떻게 또 뽀뽀한다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미쳤죠? 그죠? 그래. 이거 사건 돼야 안 돼요? 그래, 사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사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꾸나 큰 것만을 생각한다. 즉, 뭐 건물이 무너져서 몇십 명이 다치고 몇 명이 죽고 이래야지만 사건이 아니라는 거야.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래, 인물과 그 다음에 인물 뭐라고요? 사이의 무엇을 밝혀주는 거라고요? 그래, 관계를 밝혀주는 것. 그게 곧 뭐가 된다?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 나갈까 합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잘 따라와 봅시다. 됐어요? 예.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1강 옆에다가 작품의 제목 좀 적어 놔볼까요? 자, 어떻게 적어 놔볼까? 김동인의, 그래, 감자라고 어떻게 해요? 적어 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은 김동인의 감자를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작품을 가지고 자연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연주의란 건 뭐냐? 뭐 네이처, 자연스러움, 뭐 이런 걸 얘기할까요? 그런 거 아니고 자연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 현실을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해서 해부하고 또 그 안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어떤 추악한 단면, 그것을 드러낸 작품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래, 우리는 자연주의 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 조금 다르죠, 느낌이. 그죠? 그러니까 현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추악한 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추악한 면, 그런 어떤 부도덕함, 그것을 샅샅이 뒤져내서 그것을 서술해 나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자연주의 소설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예. 이 김동인 감자 몇 년도 나왔다고요? 그래, 1925년도 나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에 나온 작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표현해 놨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살펴주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뭘 잡고 들어가 보자? 그래, 인물과 그 다음에 인물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잡고 들어가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자, 그 전에 이 작품 속에서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온다. 누가 나옵니까? 그래, 복녀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어떤 인물일까요? 앞에 내용을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읽을 시간이 없지, 그지? 잠깐만 이야기한다면 15살 때, 그죠? 예. 가난으로 인해서 어디 들어간다? 빈민굴로 들어간다, 그죠? 예. 자, 그 전에 누굴 만나느냐? 그래, 남편을 만나. 근데 이 남편은 너무나도 게으른 거야, 알겠어요? 사람이 무능력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 먹고 살아야 되겠지. 남의 텃밭에 가서 감자를 캔 거야. 근데 그 텃밭의 주인 누군다고요? 띵호우와, 그죠? 예. 바로 중국인이었어. 여기 나오는 왕서방이라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왕서방에 걸렸는데 왕서방이 손을 꼭 잡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사랑을 한번 받아줘,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소위 감자 얻으면서 자기 몸 한번 팔고,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복녀라는 인물은 왕서방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껴가죠. 하지만 왕서방은 어떻게 하겠어? 아니야. 그런 어떤 사랑을 느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뭘? 그냥 단순히 자신의 어떤 욕구, 욕망을 채우기 위해 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녀라는 인물을 잡을 수 있겠어요. 어떤 인물일까요? 그래, 가난한, 그죠? 예. 그러면서도 그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도덕적이었냐? 아니죠. 비도덕적이었다라는 인물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죽음은 어떻게 되겠어? 아주 비참했던 그런 어떤 여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펜 들고 작품의 내용을 쭉 읽어 나가면서 핵심적인 것만 조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제일 첫 번째 갑니다. 왕서방이, 왕서방 이라고 네모 깡약 쳐놓고요. 색시를 데려오는 날이 가까웠다. 왕서방 뭐 하는데? 그래, 상가가네. 그죠? 누구 놔두고? 복녀 놔두고. 앞에서 얘기했잖아. 왕서방은 복녀에 대해서는 애정의 감정이 있어 없어? 없어.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의 욕구,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도구로 삼았던 것이 누구야? 복녀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 이런 왕서방이 뭐 했어? 색시를 데려온 날이 가까웠다. 왕서방은 여태껏 사랑하던 기다란 머리를 깎았다. 동시에 그것은 새색시의 의견이라는 거. 됐습니까? 아이고야, 이 왕서방 새색시 얼마나 좋아했으면은, 그죠? 자기가 그리던 그런 머리까지 잘랐을까? 됐니? 예. 자, 그런 소문이 쫙 퍼졌다. 자, 복녀는 역시 코드숨만 쳤다. 자, 복녀는 역시 코드숨만 쳤다.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코드숨, 어떤 코드숨이겠습니까? 이거겠습니까? 아니면 이거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거야? 이런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 복녀는 코드숨만 쳤다. 왜? 그래, 바로 누구에 대한? 색시에 대한 질투심인 것입니다. 맞나? 예. 마침내 색시가 오는 날이 이르렀다. 칠보단장의 사인교를 탄 색시가 칠성문체 바바다 가운데 있는 왕서방의 집에 이르렀다. 왕서방 집 다시 또 깡에 쳐놓고요. 뭐가 되겠습니까? 공간적 배경. 이렇게 되겠나요? 예. 자, 밤이 깊도록 밤 다시 또 깡에 쳐놓기 바랍니다. 뭐가 되겠어요? 시간적 배경. 예. 우리 소설에서도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됐나? 예. 자, 왕서방의 집에는 중국인들이 모여서 별안, 특별한 이런 거겠죠. 그죠? 별난 악기를 뜯으며 또 특별한 별난 그런 어떤 곡조로 노래하며 야단이었다. 그죠? 복녀는 집 모퉁이에 숨어서서 눈에 살기를 띠고, 미쳤까? 눈에 살기를 띠고 방 안의 동정을 듣고 있었다. 왜 눈에 살기를 띄었을까? 그래, 질투심인 것이겠지. 그죠? 예. 그래서 방 안의 동정을 살폈다. 왜? 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나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중국인들은 새벽 2시쯤 하여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복녀는 왕서방의 집 안에 들어갔다. 복녀의 얼굴에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복녀의 얼굴에는 어떻게 했다? 분이 하얗게 발리어 있었다. 뭐 한 거야? 화장했어. 왜 화장했을까? 그래, 앞에 그래, 왕서방이라는 인물은, 맞습니까? 왕서방은, 그죠? 예. 누구를, 그래, 색시를 맞이했잖아. 됐습니까? 새색시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죠? 새색시 뭐 했겠습니까? 그래, 딴 거 없어. 화장했겠지. 그러니까는 복녀, 내가 더 이뻐 보이려고 뭐 한 거야? 그래, 화장한 거야. 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얼굴이 하얘.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생기가 있을까 없을까? 생기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죽은 얼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그래, 죽은 얼굴의 모습인 거야. 자, 이 이후에 복녀라는 인물은 비참한 죽음을 갖게 됩니다. 그죠? 그런 비참한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 또 이 구절이기도 하더라라는 것. 됐나? 그래, 그거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새색시에 대한 질투적 마음도 있지만 뒤에 일어날, 즉 이 복녀의 비참한 죽음을 암시하는
나타난 것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신랑 신부는 이제 놀라서 그를 쳐다봤죠. 그것을 무서운 눈으로 흘겨보면서 그는 왕서방에 가서 팔을 잡고 늘어졌다. 그의 입에서는 이상한 웃음이 울렸다. 무슨 얘기일까? 자, 요렇게 볼까요? 됐나? 오케이. 자, 제가 생쇼를 다 합니다. 그죠? 예. 자, 지금 잘 들어보세요. 예. 자, 우리 집으로 가요. 됐습니까? 예. 왜? 왕서방하고 누구하고 복녀는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 자, 우리 집으로 가요. 자, 그죠? 예. 왕서방은 아무 말도 못하겠다. 눈만 정처 없이 두룩두룩 했다. 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복녀는 다시 한번 왕서방을 넣었다. 자, 어서. 우리 오늘은 일이 있어 집에 못 간다. 예, 띵호와. 그죠? 예. 이런 밤중에 무슨 일? 그래도 우리 일이 있다. 예, 띵호와. 그죠? 예. 복녀의 입에 여태껏 떠오르던 이상한 웃음은 문득 없었다. 이까지 것! 됐습니까? 그래. 그는 발을 들어서 치장한 신부의 머리를 쳤다. 분노 폭발. 됐니? 그래. 자, 가자오! 가자오! 됐습니까? 왕서방은 와들와들 떨었다. 어머 무서워. 이래 되는 겁니까? 예. 왕서방은 복녀의 손을 뿌리쳤다. 복녀는 쓰러졌다. 그러나 곧 다시 일어섰다. 그가 다시 일어설 때에는 그의 손에 얼른얼른하는 낫이 한 자루 들려 있었다. 야, 그거 이런 거 딱 묶어볼까요? 어디에서? 왕서방은 와들와들 떨었다부터 시작해서 낫이 한 자루 들려 있었다까지 딱 묶어보자. 왜? 그래. 지금 이 문장은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어때요? 짧게 끊어지고 있다는 건 느껴지지. 그죠? 예.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간결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복녀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것은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고 있네. 그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복녀는 쓰러졌다. 화가 났다. 그러나 곧 다시 일어섰다. 저거 죽여버릴 거야. 그가 다시 일어섰을 때 그의 손에 어떻게 낫이 한 자루 들렸었다. 저거 죽여버릴 거야. 이러한 감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서술자는 뭐를 복녀의 행동을 간단하게 설명할 뿐이야. 됐습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뭘 잡아줄 수 있겠더라? 그래, 간결체 잡아줄 수 있겠죠. 또 뭐 잡아줄 수 있겠더라? 그래, 시점에서 우리는 3인칭 전지역작화 시점이 아니라 3인칭 관찰자 시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겠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무엇을 들었다? 낫을 들었다. 맞습니까? 예. 이딴 놈 죽어라. 됐습니까? 니 나 때렸니? 이놈. 아이고, 사람 죽는구나. 아이고. 이래 되겠죠. 미안합니다, 이거. 예. 좀 숨길게요. 됐습니까? 예. 아이고야. 그는 목을 놓고 쳐울면서 낫을 들었다. 이런 씨. 이래 되는 거겠습니까? 네. 광기죠. 광기. 됐나? 옆줄 쫙 쳐놓고요. 그래, 이런 광기가 뭐 한 거야? 폭발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뭘 휘둘렀어? 낫을 휘둘렀대. 미안합니다. 나는 홈이 휘둘렀습니다. 예. 칠성문밖 외딴밖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왕서방의 집에서는 일장의 활극이 일어났다. 낫을 들었다. 죽였다. 이런 거겠죠. 그러나 그 활극도 곧 잠잠하게 되었다. 복녀의 손에 들려있던 낫은 어느덧 왕서방의 손으로 넘어가고 복녀는 목으로 피를 쏟으면서, 미쳐볼까요? 복녀는 피를 쏟으면서 그 자리에서 뭐 했다? 꼭 끌어져 있었더라. 뭘 얘기할까? 그래, 복녀 비극적으로 죽어버렸네요. 됐습니까? 예. 굉장히 덥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잠을 깰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다시 쓰라고요? 미안합니다. 그죠? 예. 자, 다시 가볼게요. 그 자리에 꼬꾸라져 있었다라는 거. 뭐 했다라는 겁니까? 그래,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네. 맞습니까? 예. 그럼 물어보자. 그래, 제대로 살았어? 아니면은 비참하게 죽었어? 그래, 비참하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 갑니다. 복녀의 송장은 사흘이 지나도록 무덤으로 못 갔다. 무덤 못 갔다. 왜 못 갔을까? 그래, 왕서방은 몇 번을 복녀의 남편을 찾았다. 복녀의 남편, 다시려. 네모 깡약 쳐놓기 바랍니다. 복녀의 남편 찾아갔다. 복녀의 남편도 때때로 왕서방을 찾아갔다. 둘의 사이에는 미쳐볼까요? 무슨 교섭하는 일이 있었다. 무슨 교섭일까? 그래, 어떻게 장례를 치룰까? 이 얘기겠습니까? 아니면 너 경찰서 갈래? 이런 얘기겠니? 자, 조금만 더 가보자. 사흘이 또 지났다. 그죠? 밤중에 복녀의 시체는 왕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 시체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한 사람은 복녀의 남편, 한 사람은 왕서방, 또 한 사람은 어떤 한방의사 다시 동안 깡약 쳐놓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갈로 열고요. 자, 보세요. 왕서방은 말없이 돈주머니를 꺼내서 10원짜리 지폐 석 장을 복녀 남편에게 주었다. 뭐 한 거야? 그래, 거래죠. 그죠? 무슨 거래일까요? 죽음에 대한 무마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한방의사의 손에도 10원짜리 두 장이 갔다. 뭐 한 겁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무마죠. 그죠?
돈으로서. 맞습니까? 그것까지 갈로 딱 닫아놓고요. 그래, 거기에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의 추악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어떠한 모습일까요? 사람의 죽음에서 무엇으로서? 돈으로서 환산하고 그것으로서 거래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무마시키려는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겠죠. 그죠? 그것이 바로 이 소설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김동인 소설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소설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시도적인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작품이 바로 그런 자연주의 작품의 대표적이었다는 것이죠. 그죠? 예. 자, 자연주의적인 거 앞에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인간의 모습을 해부해. 그래서 그 어떤 추악함을 어떻게 드러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자연주의 소설인 겁니다. 이해되겠니? 예. 자, 그러면 다시 맨 마지막 갑니다. 이튿날 복녀는 뇌일을 죽었다는 한방의사의 진단으로 공동묘지로 실려갔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뭐 한 거야? 아주 냉정하죠. 그죠? 동정심 있니? 없습니다. 그죠? 연민 있니? 없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그죠? 비참하게, 그죠? 처절하게 볼 수 있을까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 그게 바로 이 작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여기 정리 한 번만 조금 해봅시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할까? 제가 앞에서 인물 잡아달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자, 인물 잡아보니까 누구 나왔더라? 그래, 복녀 나왔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누가 나왔더라? 왕서방이 어떻게 나왔네요. 맞나? 예. 그런데 복녀는 이 왕서방에 대해서 나름대로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 연정이라는 것을 품고 있었어. love, love, love 이래 되죠. 됐습니까? 예. 그런데 왕서방은 복녀를 그냥 하나의 뭐라고? 욕망의 그리고 도구로서 어떻게 해요? 그래, 이용했을 뿐이야. 그런데 이 왕서방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 색시를 맞아서 뭐 했다? 그래, 장가를 갔더라.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 누구는 이 복녀는 누구에 대해서, 색시에 대해서 뭘 가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 질투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예. 자, 또 누구에 대해서? 그래, 왕서방에 대해서 뭘 가질 수밖에 없었어? 배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 됐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분노가 폭발한 거죠. 그래서 일장의 활극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런 복녀가 이제 누구에 의해서? 왕서방에 의해서, 맞습니까? 예. 죽음을 어떻게 해요? 당하게 되더라라는 거. 그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죽음이야? 행복하니? 아니죠. 아주 비참하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됐니? 자,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사람을 죽였소이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반성을 하면 되는데, 그렇니? 안 그래. 바로 이 왕서방은 누구를? 그래, 바로 이 복녀의, 그래, 남편에게, 됐습니까? 무엇을 줘? 그래, 돈을 주어. 됐습니까? 예. 돈을 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 죽음에 대해서 뭐 하려고 해? 그래, 무마하려고 해.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또 누구에게요? 그래, 이런 뭐를 한방의사에게. 됐습니까? 예.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을 줘? 돈을 줘. 맞습니까? 그래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죽음을 어떻게 무마하려고 해. 그죠? 그러면 이 상대방들은 어떻게 된 거야? 그래, 상대방들은 그냥 그것을 받고는 복녀의 죽음을 어떻게 넘겨버리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인물들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 도덕적으로 됐니? 예. 그래, 타락한 그런 어떤 인물로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복녀도 그래, 우리가 흔히 말해서 순진한 인물이냐? 에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작품 전반에서 우리가 복녀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자신의 가난을 뭐 하기 위해서, 그래, 없애기 위해서, 그죠? 그 누구에게? 왕서방에게 몸을 파는, 됐습니까? 그런 어떤 도덕적으로 역시 타락한 인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어떻다라는 거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추잡함, 더러움,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는, 그래, 이 작가는 고발하고 싶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그래, 이렇게 해서 뭐 해준다고요? 인물을 어떻게 해요? 다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인물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은 그것이 하나의 서사적 내용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 작품의 특성을 한번 본다면 앞에 문장 어땠습니까? 그렇지, 굉장히 간결하다라는 것 됐나요? 예, 그래서 단문장으로 툭툭툭툭 끊어져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확인하시는 거고요, 그죠? 자, 또 하나의 특징 잡으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죠? 예, 자, 작가가 인물의, 즉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드러내지는 않았죠, 됐습니까? 예,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그래, 관찰자 시점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돼요. 왜? 서술상의 특징 묻는 문제에서 뭐 자주 나오더라? 시점에 관한 것 자주 나오더라. 맞습니까? 예. 자, 또 하나만 더 잡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인물과 인물 사이에 갈등적 요소도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에서의 어떤 주된 갈등을 잡으라라고 하면은 인물과 됐나요? 그래, 인물 사이의 어떤 갈등. 맞습니까? 예, 그래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복녀. 자, 복녀는 우리 작품 전체에서 본다 그러면은 바로 복녀와 또 하나 무엇? 그래, 가난한, 그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었던 사회와도 어떻게 갈등적 모습을 볼 수 있겠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문 내용에서는 지금 복녀와 사회적인 갈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뭐만 나타나고 있더라?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이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조금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자, 문제 1번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잡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간다면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죠? 예. 자, 1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 서술상의 특징 밑줄 쫙 쳐놓고요. 자, 서술상의 특징에서 뭐 잡아달라? 그래, 선택 속에서 키워드 잡아달라. 이거는 현대시도 마찬가지고 현대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럼 선택지 1번부터 볼게요.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밑줄 쫙. 대화 묘사가 지닌 상징성, 대화 묘사가 지닌 상징성 밑줄 쫙. 풍자를 통해서 풍자통에 밑줄 쫙 쳐놓고요. 네 번째, 인물과 거리를 두고, 그래, 인물과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관찰 밑줄 쫙. 다섯 번째, 사건을 체험한 사람이 직접 서술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래, 답 몇 번이나 갈 수 있어? 바로 4번이나 갈 수 있겠죠. 이 작품의 시점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작가 관찰자 시점. 맞습니까? 예. 1인칭 아니죠? 몇 인칭입니까? 3인칭. 1인칭과 3인칭은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작품 속에 나라는 존재의 여부로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선택지를 보세요. 사건 내용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나? 아, 구체적으로 서술 안 하고 있죠? 그죠? 아주 짤막짤막하게, 그 다음에 행동 위주로서 그렇게 서술되고 있다라는 것 아마 느끼실 겁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대화 묘사가 지닌 상징성. 상징성이라는 건 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 됐습니까? 뭐 일장 활극을 하는 걸,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상징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겠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풍자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비판하고 있다 하는데, 여기에서 풍자라는 것은 일종의 비유적 대상을 끌어와야 되는데 풍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욕망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라 저 앞에 나와 있는 누구? 복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추잡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선택지 3번은 일단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건을 체험한 사람이 직접 서술한다면 이거는 3인칭 시점이 아니라 몇 인칭 시점이 된다고요? 1인칭 시점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렇다면 답은 4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갑니다. 기획에 내포된 심리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래, 복녀는 역시 코스만 쳤다. 이런 게 있죠. 그죠? 자, 요거 잠깐 보게요. 심리적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심리적 상황이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 하게 되면은, 자, 요거는 우리가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의 어떤 문제가 되는데요. 보통 어떻게 많이 나온다? 그래, 기역에서 미음에 나타난, 맞습니까? 인물의 심리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많이 묻죠. 그죠? 그러면 기역, 미음은 보통 어떤 것이야? 인물의 행동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돼요? 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제시가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라는 것 됐습니까? 자, 요거는 첫 번째, 그 안에 있는 것만 보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앞뒤의 문맥적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왜
왜 이런 대사를 하느냐,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를 여러분들 살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소설의 전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극문학이 가지고 있는 또 전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앞뒤의 어떻게 해요? 내용을 어떻게 해요? 그래, 확인하고, 됐습니까? 예. 이것을 연관시켜서 어떻게 한다? 그래, 여러분들 살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정녕 이게 안 되면 지금같이 그냥 뭐라고요? 기억에 내포된 심리 상황이라면, 됐습니까? 선택지에서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넣어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요. 복년에 역시 코드수만 쳤다. 어떻게 쳤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지. 선택지만 태어남을 가정하면서 됐습니까? 예. 그래. 요거 가능하잖아. 근데 2번 보세요. 뭐라고요? 미래에 대한 낙관적으로 안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사태 진작 다음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네 번째 필요 이상의 참견서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모든 걸 이것도 아니잖아. 됐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특정한 하나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뭐 해보라는 겁니까? 그래. 상황극을 어떻게 해요? 그래,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그렇다고 수능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나서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네, 항상 머릿속에서 그 상황극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인물이 가지고 있는 심리를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답은 몇 번이 될까? 그래, 2번에, 1번 선택지 그대로 잡아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화가 납니다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냥 무심한 척, 애써 태어난 척 한다는 거. 그걸 답으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갑니다. A를 통해서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거. 어이구야. 요런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요? 작가 의식에 대한 확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그런데 자, 요 문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물을 수 있고요.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니? 그런데 전 지문 내용을 가지고 묻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걸 주제 문제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됐어요? 자,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묻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체적인 주제가 아니라 그 부분만을 뭘로 본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작가 의식을 묻는 것은 전 지문을 통해서 물을 수 있고요. 아니면 특정 부분을 통해서 이한테 물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전 지문을 통해서 묻는다 그러면은 그건 전체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특정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그 부분만에서 나타난 모습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A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했더니만은 그래, 바로 이 복녀의 시체, 달리 말하면은 송장을 두고, 그죠? 이 세 사람이 무엇으로서? 돈으로서, 즉 물질로서 그러한 죽음을 어떻게 무마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작가가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래, 아주 더럽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아주 추잡하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런 어떤 뉘앙스가 되어 있는 거 찾아보세요. 몇 번이 되겠습니까? 선택지 4번이라는 거 바로 확인되겠죠. 그죠? 그래서 선택지 1번 다시 갑니다. 탐욕적인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돈을 어떻게 바라는 모습은 나타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내가 막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선 탐욕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부도덕함에 대한, 자, 인간의 부도덕함이라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교훈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교훈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겠죠. 오히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도덕함에 대한 일종의 뭐라고요? 비판이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됐습니까? 예. 그리고 자, 선택 3번 인생의 허무주의를 간접적으로 보인다. 허무주의는 전혀 관련 없고요. 네 번째, 현실의 비참함과 추악한 단면을, 그렇죠, 냉정한 태도로 고발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비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예. 자, 마지막 5번째, 사회의 구조적 모순 앞에서 무기력한 개인의 천상을 고발한다 하는데 여기서 사회의 구조적인 어떤 모순적인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다면 답은 몇 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 4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죠? 예. 자, 학생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4월 1일 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소설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그 한 주 한 주의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앞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새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4월 한 주 즐겁게 생각합시다. 그죠? 예, 화이팅입니다.